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제 1절 의료기관의 개설에 대해서 계속 지금 설명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8번째 항목이죠. 그래서 제 2항 1호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 이 부분도 파란색으로 밑줄 그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있었어도 한마디로 뭐죠? 두 개 이상의 예를 들어서 이 동네 저 동네 두 개 이상 의료기관을 개설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부터 예외사항이 나오죠. 다만 둘 이상의 의료인 면허, 예를 들어서 제가 의사 면허증하고 한의사 면허증이 있다고 봅시다. 그런 사람일 경우입니다. 그럴 경우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해서, 그래서 이 동네 저 동네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어떤 한 장소에서 나누어서 하나는 의원, 하나는 한의원 이렇게 개설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해서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이것을 만약에 지금 제 8항에 대한 부분인데요. 둘 이상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또 이런 부분을 어겼을 경우에는 굉장히 큰 벌칙이 따릅니다. 즉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이른다. 그런 내용들 꼭 좀 기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9번째 항목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비영리 법인이 즉 우리 의료법인 같은 것들이 되겠죠. 이러한 비영리 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법인의 정관에 개설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기재를 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의 변경 허가를 얻어야 된다. 그래서 그 소재지 부분을 정확하게 조금 그 명시를 하고 있는 경우고요. 이 경우 그 법인의 주무관청은 정관의 변경 허가를 하기 전에 그 법인이 개설하고자 하는 그런 의료기관이 소재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시군구청장의 협의를 해야 된다. 그 부분. 그래서 그 법인의 주무관청은 정관의 변경 허가를 하기 전에 그 법인이 개설하고자 하는 이게 의료기관이 소재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과 협의를 해야 된다. 협의하지 않고서 하게 되면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정관에 따라서 이제 이 의료법인이요. 그 예를 들어서 뭐 설립을 한다든지 또 정관 변경을 해야 될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무관청, 이 보통 이 주무관청은요, 보통 소속청, 그죠? 만약에 부산시청이다 그러면 그게 또 보건정책과 같은 것들이 바로 주무관청이 될 겁니다.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의료기관은 어, 개설하려는 그죠? 의료법인 등은 다른 자에게 그 법인의 명의를 빌려주어서는 안 된다. 이거 굉장히 법인의 명의를 빌려줬을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이 된다. 그죠?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위에서 잠시 이야기했던 이 대통령, 즉 이 의료법인 같은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 허가, 만약에 이 정관을 개설하고자 할 때는 그죠? 의료기관 소재지를 기재하여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내용인데요. 여기 보시면 그 주무관청, 아까 부산시청 같은 경우에는 부산정책과 보건정책과 이렇게 되겠죠. 그곳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된다. 제출은 내용은 한번 제가 따로 보진 않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보시기 바랍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법인 등의 사명, 비영리법인은 의료법을 할 때 공정위생에 이바지해야 되며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제24조 가정간호입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이 실시하는 가정간호의 범위, 그죠? 이것도 한번 쭉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정간호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간호하고 금체의 채취나 운반 또는 투약, 주사,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훈련, 상담, 다른 의료기관 등에 대한 건강관리에 관련된 의뢰, 이런 어떤 것들이 실제 가정간호의 범위가 됩니다. 그래서 간호사 같은 경우에 이러한 업무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간호사를 뭐라고 한다? 가정간호사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항목에는요. 가정간호는 의사나 한의사가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계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가정 전문 간호사에게 치료나 관리를 의뢰한 자에 대해서만, 즉 그 의뢰했던 그 가정 전문 간호사에 의해서만 위에 같은 이런 치료와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실시되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네 번째, 가정 전문 간호사는 가정 간호 중에서 검체의 채취 및 운반, 투약, 주사 또는 치료적 의료 행위인 간호를 하는 경우에는, 그죠? 반드시 다음 부분은 파란색으로 밑줄 그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나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야 한다. 그죠? 그 부분. 이러한 의사나 한의사의 진단이나 처방에 따르지 않고 요러요러한 일들은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 그죠? 이 경우 의사 및 한의사 처방 유효기간은 이것도 파란색으로 밑줄을 그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및 한의사 처방의 유효기간은 처방일로부터 90일까지로 한다. 그죠? 그 내용. 다음 다섯 번째 보면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장은 가정 전문 간호사를 최소한 2명 이상 둬야 됩니다. 그죠? 2명 이상 둬야 된다. 그 다음에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장은 가정간호와 관련된 기록들은 5년간 보존해야 된다. 요거 파란색으로 밑줄 꺼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장은 가정간호에 관련된 기록을 5년간 보존해야 된다. 그 다음에 가정간호 실시에 필요한 사항들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행규칙 제25조 의료기관 개설 신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또는 조사원을 개설하는 자는 어떻게 해당되는 서류를 첨부해서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된다. 이거 파란 색깔로 밑줄 그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른급 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려고 하면은 시도지사에게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 내용은 이전에도 중요하다라고 해서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제 서류를 첨부한데 그 서류에 대한 내용은 이런 것들이에요. 그냥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항목에 보시면 시군구청장은 만약에 이제 의료기관 개설 신고서를 해당되는 의료기관 개설자를 통해서 받았을 경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반드시 무엇을 확인해야 되느냐면은 이런 내용을 확인해야 됩니다.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련된 법률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확인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의료기관 개설 기준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준수사항이 적합한지 법 제36조 뭐 이런 것 뒷부분에 보면 36조에 대한 부분들이 쭉 나옵니다.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36조 1호 2호 같은 것들은 무슨 내용이냐면 그 공중 여기 보시면 페이지가 지금 따로 지금 시행 규칙이 있고요. 쭉 뒤에 지금 나와 있는데 36조 뭐 쭉 나와 있죠. 그 부분 36조 제 1호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봐 주시고 일단 준수사항이 적합한지 보고요. 그다음에 화재 소방에 대한 어떤 시설들에 대한 그 소방 시설이 적합한지 여부도 살펴보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소방 시설이 적당하게 되어 있는지 이것도 한번 의료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에 적합한지 여부 파란색으로 밑줄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시군구청장은요, 개설 신고가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신고를 수리하고 의료기관 개설 신고 증명서를 발급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사항을 보면 이 파란색으로 밑줄 좀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 시군구청장은 분기별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 수리 사항을 매 분기 끝난 후 15일까지 시도지사를 거쳐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 그래서 의료기관 개설 신고 수리 사항에 대한 내용들은 분기가 끝난 후 15일까지, 그죠? 분기라면 그 석 달마다라는 것이죠. 15일까지 시도지사를 거쳐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의료기관 개설 신고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의료기관별로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해서 신고사항의 변경 신고 및 행정처분 내용을 기록 관리해야 된다. 뭐 그냥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행규칙 제26조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의 변경 신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부분 파란색으로 밑줄 좀 그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또는 조사하는 개설자가 그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그죠? 이전하거나, 다음 내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설 신고 사항 변경 신고를 하려면은 개설 신고 증명서와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해서 신고 사항 변경 신고서를 누구에게 바로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여기서 내용은 뭐냐면 어떤 개설 신고 사항에 대한 변경이 발생했을 때도 의원급 의료기관은요 반드시 누구에게 시군구청장에게 이 변경 신고서를 제출해야 된다라는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변경 신고서에 첨부해야 될 그런 서류들은 해야 될 그런 내용들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것도 한번 그냥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그 변경 사항에 대한 확인 방법 및 기준에 대해서는 제25조 2항 그죠? 제25조 2항에 준한다. 그래서 시군구청장은 뭐 개설 신고 받을 경우에는 그 확인 요청해서 확인해야 된다. 그 부분인데 준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 내용을 보시면 시군구청장은 변경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 신고 증명서의 기재 사항을 고쳤을 필요가 있으면 이렇게 해서 고쳐주거나 재발급해 줘야 된다 그 말이고요. 다음 제27조 의료기관 개설허가 이것도 아까 이야기했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의 개설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해서 누구에게?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요. 파란 색깔로 밑줄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어떤 변경을 하고자 하거나 그죠? 허가를 낼 때는 반드시 누구 병원급 이상에서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과 첨부해서 들어가겠죠. 같이 살펴봐 주시고 아까 했던 내용 그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네 번째 사항 이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도지사는 분기별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 사항을 매 분기가 끝난 후 15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은요. 이것이 파란색으로 밑줄 그어 주시고요. 단독으로 시험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보기에
뭐 예를 들어서 한 달까지 이렇게 해서 다음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을 때 이 부분이 약간 틀리게 나온다라든지 그죠? 그렇게 해서 시험이 출제가 된다라는 거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아까 했던 내용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28조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항 변경허가 변경허가도 역시 동일합니다. 거의 보시면 의료기관 제33조 여기 보시면 제33조 5항 그죠? 33조 5항에 따라서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받은 자가 그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또 어떤 허가 사항에 대한 변경 허가를 받으려고 하면은 사본을 첨부해서 변경 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된다. 주로 요거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런 내용들이고 쭉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내용들은 거의 같습니다. 게시해 줘야 된다. 아까 동일한 내용이고요. 아까 원급과 거의 동일한 내용인데 그 보내야 되는 그 대상이 틀리다라는 것이죠.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의원급 같은 경우에는 누구 시군구청장에게 신고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병원급 이상일 때는 시도지사에게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 내용입니다. 꼭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제31조 조산원의 지도사. 조산원을 우리가 개설하려면 반드시 지도사를 그죠? 정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조산원의 개설자는 반드시 지도의사를 정해야 됩니다. 또 만약에 지도의사를 변경한 그러한 경우에는 지도의사 신고서에 그 지도의사의 성낙서 및 면허증 사본을 첨부해서 관할하는 누구에게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요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파란 색깔로 밑줄 그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지 조산원을 개설하려면 지도의사를 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정할 때 그 지도의사를 내 맘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해당되는 지도의사의 성낙서라든지 그 지도의사의 면허증 사본을 같이 그죠? 이 첨부해서 누구에게 제출해야 되느냐면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잠시 쉬었다가 그 원격으로부터 다시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